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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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지금 이 자세, 지금 이 표정, 지금 이 자태, 지금 이 옷,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입는데, 이제 마지막에 촬영 끝나갈 때쯤 되니까 가장 편하게, 가장 나답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반기 운세를 물어보는데, 와, 진짜 그렇네. 지금 6월이 벌써 얼마 안 남았고,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7월이고, 진짜 그러네. 진짜. 띠별 운세를 볼 때 나는 하반기 어떨까 운세들을 궁금해 할 수도 있겠네. 맞네. 어느덧. 네. 우리 조금 있으면 한 살 더 먹네. 하반기에 대박나는 나이. 하반기에 대박나는 나이. 나는 항상 이 하반기 운세를 놓고 볼 때 늘 이제 상반기하고 중반기를 넘어서서 하반기 때마다 응원을 하는 게 양띠들, 토끼띠들, 그리고 뱀띠들, 그리고 범띠들. 요 네 띠는 하반기에 이제부터 좀 씩씩하게 마음을 먹고 뭔가 도전을 해도 되고 시도를 해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 염려 가질 거 없고 주저할 거 없고 그냥 밀어붙인다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거나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운세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 네 개의 띠는 굉장히 좋다. 순서대로 말 그대로도 양띠, 토끼띠, 뱀띠, 범띠 요렇게 하반기 운세 나쁘지 않다. 삼재다 뭐다 뭐 악재다 뭐다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느껴지는 대로 바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복을 입었고 제일 일상적으로 요맘때쯤에 좀 쌀쌀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복이라고 세팅돼 있지 않아도 이 옷이 똑같은 게 3개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요 옷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입고 곤 색깔이 회색깔 비슷한 잿빛색은 이제 활동할 때 입고 뭐가 많이 묻어도 괜찮게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도할 땐 좀 환하게 입으려고 하는 거죠. 이 환한 기운으로 볼 때 너희들 앞으로 환하다 괜찮다. 근데 오래 잡고 가시는 띠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네 운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그냥 차분하게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우여곡절은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반대로 하반기를 좀 주의해야 되는 분들도 쥐띠, 그리고 용띠분들 용띠. 건강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잔나비띠 분들 실속이 없게 많은 걸 좀 잃고 갈 수도 있고 좀 황당하리만큼 구설도 있을 수 있고 내 것을 많이 내려놓지 않으면 굉장히 좀 버겁고 힘겹게 무겁게 갈 수 있어. 그리고 돼지띠 분들 정말 실속 없다. 그리고 한마디 내뱉으면 10마디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가려가면서 조심해서 해야 되고 때로는 지금은 말을 좀 아끼고 어떤 판단을 감히 누구한테 코치를 그리고 또 조언을 안 하는 게 좋다. 스스로 자기 파악, 주제 파악을 좀 하는 게 좋은 시기야. 돼지띠 특히. 지금 제일 뒤늦게 들어간 게 이게 나쁜 순서가 아니라 갈수록 쥐띠, 그 다음에 용띠, 그 다음에 잔나비띠, 그 다음에 돼지띠잖아.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돼지띠라고 볼 수 있지. 돼지띠들 정말 가슴앓이 속병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좀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자꾸 멈춰져. 뭔가. 선생님께서 이 돼지띠가 가장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하반기 중에 어느 달이 제일 위험 포인트? 9월달, 10월달. 음력으로 말씀. 네. 음력으로든 양력으로든 숫자 9와 10은 큰 글씨로든 작은 글씨로든 겹쳐서라도 힘들 수 있다. 버거울 수 있다. 와, 왜 이렇게 넘기기가 어렵지라는 생각 할 수 있다. 돈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모든 게 조금 많이 어수선하고 모든 게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조금 절박하고 외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대박나는 분들 중에서 1위가 양띠니까 네, 양띠분들은 언제부터 좀 시도나 지금도 계속 좋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서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쁘지 않다. 근데 사서 일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든 미비한 판단을 해서든 지나간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스코어의 운으로 앞으로 볼 때는 하반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들을 하지 말아야 나 답답한데 왜 좋다고 하지가 아니라 만들어 놨던 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와서 힘든 것과는 별개의 문제. 이건 지금의 현재의 기운으로만 올 하반기를 보는 거야. 양띠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5년도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이게 나이가 저도 들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가더라고요. 엄청 빨리 가죠. 25년도보다 26년도를 기대할 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은. 어떤 꽃게 그림이 저기에 있고 쇼윈도에 네. 큰 창에 네네. 난 너를 되게 좋아해. 꽃게를 그려놓고 되게 좋아해 이렇게 써놨어. 네. 원래 동해하면 또 강원도 쪽 하면 대게잖아. 네. 서해안은 꽃게지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고개가 돌려지는데 우리가 꽃게띠는 없는 것처럼 내년엔 개띠. 정말 여태까지 애썼던 것들 뒤늦게 박차들을 가해가지고 뒤늦게들 힘을 냈거든. 그리고 뒤늦게들 회춘하듯이 성실함을 가졌고 해서 50대 개띠들 경술생들, 그 다음에 이제 경술생 다음이 무슨 생인지 모르겠는데 위로요? 위로. 무술생. 무술생 개띠도 이제 진가를 좀 발휘할 수 있다. 전력을 좀 다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뒤늦게 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일이나 금전이나 현실적인 거나 뒤늦게 더 가담을 해서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때 또 막 계획 잡고 아끼기 시작했고, 막 이러면서 막 박차를 가했던 터라. 그리고 무술생 위에 띠까지도 괜찮을 거야. 뭐 새삼스럽게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취미를 시작한다거나 뭔가 일을 확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든 좋은 쪽으로 기운이 흘러갈 것 같아서 개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상 고난은 많은데 자기가 부리는 욕심이라든가 자기가 부리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무리하게 잡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품위 유지라든가 내가 어떤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겠다, 내지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다, 내지는 업그레이드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많은 게 소띠들이거든. 개축생 소띠들도 내년에 괜찮기는 한데 올해까지도 많이 고달퍼야. 그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그러니까 개띠는 올라가는 기운이야. 근데 소띠는 개축생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띠, 그리고 개축생 전띠, 그러니까 개축생, 신축생, 그리고 을축생, 이렇게가 이상하게 무리를 해서라도 난 지금 거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야. 난 지금의 이 상황이라도 지킬 거야. 올라가면 올라갔지 밑으로는 안 가. 그리고 또 멈추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막 악착같이 오기를 좀 부리게 될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키기라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랑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제 길게는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나는 전등이나 꽃, 그리고 지금 여기에 눈꽃 모양의 육각형 모양의 저런 저게 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밤송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데 꼭 눈꽃 결정체 같잖아. 그래서 겨울 생일들, 각종 띠들 중에서 겨울에 태어난 생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입춘이 오기 전까지, 입동부터 입춘이 오기 전까지의 12띠들 다 해당됩니다. 겨울 생일들이 유난히 내년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여름이 좀 길더라도 겨울 태생들, 겨울 출생들, 입동부터 입춘 전까지의 생일을, 월을 갖고 있는 12개의 띠 분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 등은 내가 다른 등 같지 않게 또 예쁘게 피었고, 육각형 모양의, 여러분 지금 한 10개도 넘게 달렸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저걸 재물이라고 하거나 내가 바라는 원이라고 한다면 꼭 부처님 앞에 연등을 킨 것처럼, 산신각에 등불을 밝힌 것처럼, 나를 지키는 인등불을 킨 것처럼, 우와 저렇게 덩어리 져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눈덩이를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듯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꼭 집어서 얘기를 하나 하는데, 봄 하면 생각나는 띠들 중에서 봄 하면 무슨 띠가 생각날까? 말, 뱀. 그리고 저는 이제 토끼띠도 생각이 나거든요. 요 세 개의 띠에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의 생일들. 3월부터 7월까지 한 서너 달 정도의 생일. 사실은 6월까지 해서 딱 석 달 정도를 끊으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우리 제부가 7월 생일이라 7월까지 가려고 해.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력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또 실제로 양력으로 세고 있고 요새는 또 흔히 큰 생일을 많이 세고 있으니까 물론 도둑놈 같이 그냥 2개 다 먹으려고 해서 문제가 일 때도 있는데 내년에는 말띠, 뱀띠, 토끼띠의 봄 생일 무더워지기 직전 좀 일찍 더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7월까지의 생일들 그리고 7월 이전까지의 생일들 간당간당하긴 하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봄나비가 갑자기 그 눈송이를 얘기하면서 겨울태생들 얘기하고 있는데 봄나비가 날아드는 거야. 난 나비를 되게 좋아하는데 호랑나비라고 하기도 뭐하고 밝은 색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비가 날아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봄에 떠오르는 그런 12간지 중에서 봄에 떠오르는 그런 짐승들이나 띠들을 떠올린다면 그 띠로 연결을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어떤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 그리고 직감 그런 영적인 능력이 안 될 때는 누군가의 얘기도 참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료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은 아마도 우리 대표가 진짜 컨디션이 최고로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컨디션을 갖고 조금은 슬프고 조금은 기운 떨어져 있고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약간은 약 오르고 있었던 저한테 좋은 기운을 다 선물하고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우리 그 상부상조 한다는 거, 서로 기운이 상호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작은 거에도 감사하자가 아니라 오늘 눈뜸에도 감사하고 오늘 대표가 여기까지 와준 거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늘 마음은 정신없이 시작하고 맨날 저 지각하거든요. 오늘도 11시 20분에 촬영 시작했어요. 대방골까지 들어갔다 나 있는 줄 알고 거기까지 갔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스완 카페까지 찾았다가 다시 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마 긴 실갱이를 조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고단하기는 하고 아이를 해몽할 때 이제 거부했던 우리 그 대표처럼 아마 우리 대표도 내년 봄까지는 조금 고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도 무해무덕한 띠가 양띠들이라서요. 신미생도, 기미생도, 을미생도, 그리고 정미생도 무해무덕해요. 하지만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은근히 크고 자기가 자기 신상을 돋굴 수 있으며 체력적인 예민함과 한계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기질들이 좀 있어서 밴댕이 소갈딱지들 좀 넓게 먹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들답게 그게 힘든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우리가 이렇게 꿋꿋하게 또 봄이라는 카페에서 시작하듯이 여기가요 이북 사투리로 고구마를 지가라고 해요. 지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가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백령도가 고향인 제 섬에서 이북 사투리로 지가 있나? 지가 삶아? 지가 좀 쪄? 지가 좀 구워? 하던 할아버지의 음성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가동이고 숲으로 감싸져 있는 봄이라는 카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해에 오시게 되면 정말 팥빙수 진짜 맛있고 그리고 되게 아늑하고 좋아요.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기분 좋게 온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빨간 의자만 한번 잡아줄 건데요. 제가 사실은 옆으로 옮겨서 빨간 의자에 앉고 싶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분위기도 상황도 저를 조금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요. 조금 더 편안하고 시끄럽지만 괜찮은 곳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이어갈 생각이에요. 저는 요새 그 귀한 인연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던 대표의 그런 생각들 그걸 인연법에 적용을 좀 요새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아직 좀 정립이 안 돼서 아직 검증 단계라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벌써 나와버렸거든요. 장소 이동해서 조금 편안한 자리로 가서 귀한 인연과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뭘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검증의 단계이긴 하지만 한번 좀 깊이 있게끔 논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의미 줄까요? 아니면 두지 말까요? 저 이번에 이사하잖아요. 분들이 보시기에 윤달 어떻게 좀 뭐 하면 좋을까요? 윤달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거나 네.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윤달이 중요할 거고 묘, 이장, 파묘 아니면 뭐 없애는 거 뭐 화장이라든가 등등 그 신들이
그러니까 없는 달처럼 생각을 해서 공달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더니 쉽게 뭐든 해도 못하다. 뭐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평상시 찝찝했던 것들, 뭐 술이라든가 뭐 수리하는 것, 건축, 막 집수리 같은 거, 뭐가 됐든, 뭐 평상시에는 좀, 뭐 특히 화장실 수리나 목욕탕 막 이런 거 좀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들, 뭐 대문을 새로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좀 길한 날에 하려고 마음 먹는 거고, 이제 일진이라든가 날짜를 꼭 보고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뭐 윤달에 혼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새는 관념이 많이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 무해하다고 믿고 싶은 게 크지. 그리고 윤달에는 뭐든 해도 된대 라고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것들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냥 통례상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뭐든지 해서 나쁘면 내가 윤달인데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했는데 또 좋으면 나 평달에 했는데도 괜찮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걸리거나 찝찝할 때는 왜냐면 동양 사람은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끼가 있어. 직감 같은 그거를 꼭 신기나 귀신의 끼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갖고 있는 감이라든가 이런 촉들이 있거든. feel. 그러면 그 감으로 하려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일이 좀 어수선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음도 이상하게 편치가 않고 내가 이거 수리하는데 써야 되겠다 했던 돈도 뭔가 조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괜한 사람하고 또 뭐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아니면 사람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순리대로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생각이 많아지고 그럴 때들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 너희가 윤달이라는 개념이 정말 비어있는 것 같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무탈한 날인 것 같다면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딱 생각을 할 때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할 때 물어보든 물어보기 전에 뭔가 이렇게 번잡하고 어수선하다 뭐 이렇게 마음이 뭔지 모르게 찝찝하고 편치가 않지 하면 멈춰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고 주관적으로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니네들 마음과 니네들 생각과 판단을 믿는 사람이면 그대로 가면 되고 상관없어. 나는 어떤 결과가 오든 내가 선택한 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 먹는 것부터가 편해지고 또 윤달이라서도 편해지고 굳이 이런 선생님들이 나서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움직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뭐 공전좌전 뭐 이런 거 뭐 생각하면서 막 움직일 필요는 없고 옛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달 하나가 생겼을 때는 뭐든지 해도 마음 편할 수 있고 무탈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전통 방식 그 전통 종교 그대로 믿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 스스로 믿으면 믿는 대로 움직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내가 매일 웃을 수 있고 금방 슬펐다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질 수 있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날 믿거든.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믿는 것 자체가 그게 곧 보이지 않는 신, 뭐 그게 주님이든 하나님이든 뭐 성모 마리아든 뭐 알라신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스스로 자자의 몸신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게 제일 깨끗한 신을 모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나한테 뭔가 걸리는 게 없는지 보려고 하고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 어불성설인 게 내가 판단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흘러갈 때도 있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객관적인 건지 주관적인 건지 생각도 해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입장은 어떨지 저 사람의 상황은 어떨지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도 자잘하게 따른다. 하지만 중심은 항상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판단한 걸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진다. 그게 크던 작던 좋은 일이든 아니든 호던 불이든 상관없이 가타부타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절대 그게 뭐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탓하거나 논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 라는 게 섰을 때 뭔가를 움직이는 거거든. 말도 행동도 생각도 마음도 다 그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움직여질 때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근데 어제 밤부터 뭔가 23일이라는 걸 내가 착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그냥 무조건 직진하자. 그냥 고고싱 하자. 그리고 우리 될 수 있으면 미루지 말자고 언젠가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계속 될 수 있으면 촬영만큼은
내가 했던 선택 중에서 내가 신내림 이후에 했던 정말 처음으로 두 번째로 냈던 내 자신의 용기인 만큼 내가 나한테 용기를 늘 심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 대표야 자꾸 미루려고 하니까 또 미루게 되고 하더라. 그런 게 머피의 법칙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자. 왔다가 지난번 눈 엄청 쌓였을 때 왜 20분인가 찍고 그냥 허무하게 올라갔듯이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날 정말 생각해서 나 한번 보러 온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허락이 안 되지만 어르신들 우리가 촬영하는 장소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바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해하면 바다가 먼저 떠오르고, 또 지금의 처와 아이가 생기기 전에, 가정을 꾸리기 전에도 매월 왔던 곳이니까 너에게도 인연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면 또 그 어떤 분께서 안내했다 생각하고 또 지켜보고 계실 거다 생각하고, 또 그리고 한 번 왔던 사람하고 동해 나와바리를 매달 왔던 사람하고, 그래? 너 매달 왔었니? 기억은 못해도 저 여기 매달 오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진짜 처음 왔어요 하는 사람하고, 몇 번 안 돼요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계나 인간의 어떤 그런 제스처로 설명을 한다면 난 항상 그렇게 그 신의 세계도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내재를 해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일단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인성이 먼저 되고 그런 현실과 환경을 먼저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분들도 내재를 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새들 움직이니까 항상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리고 불협화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너무도 좋고 괜찮으신 분들이 많고 또 너무도 잘나신 분들이 많아서 관념적으로나 어떤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르지만 뭐 존중하기까지는 안 해도 굳이 뭐 저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my way야. 그게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주변을 또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난 내 길을 갈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나니까. 나답게. 어떤 길이 됐든 똑같아.